지금부터 가평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기자간담회 자리를 가진 이후 오늘 두 번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및 2023년 주요 운정 브리핑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정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바로 오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간담회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자분들의 좌석 순서는 참관인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태원 가평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구태 행정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창순 건설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규관 경제산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조 기획예산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편의상 기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일보 김민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일보 원건섭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일보 신상훈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부신문 한광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일보 석동희 기자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일보 장석정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민일보 박은주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일보 황지윤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딜라이프 TV 김정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평타임즈 김신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트신문 김성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최나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인저널 황호덕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뉴스타임 이명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평포트 이효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기메일 박경식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촌기농신문 최옥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수 대표님과 김미경 기자님이 보시는 대로 제가 편집위원 대신 참석했습니다. 가평문화관광신문 김정현 비나님 참석하셨습니다. 호산복지신문 김호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2023년) 주요 군족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네.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언론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연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가평군으로 취임한 이래 사랑하는 가평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진심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진심들을
국민들께 잘 홍보해 주시고 국민들의 칭찬과 건전한 비판과 또 올바른 갈 길을 정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23년 주요 핵심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자연을 경제로 꼽히는 도시 가평이라는 민선 8기 운정 비전을 수립하고 7대 목표 54개 공약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힐링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무한 행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의성 있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역전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가평군 정책 수립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가평군 중기 발전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5월경 준공되면 세부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 및 활성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읍면별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며 청평면과 조정면을 끝으로 나머지 읍면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모두가 꿈꾸고 사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가평을 만들기 위해 관광 백선에 최초 선정된 자라섬을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으로 변해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자라섬 꽃종 개방 행사를 자라섬 꽃축제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강 건역이 주요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북한강 청년백길 조성 사업은 올해 자라나루 공공선착장 준공 및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제시로 가평을 수상 레저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한일 및 물가 불안 등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추스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확대, 가평페이 확대 발행 등 소상공인 생존 활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계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 조성 사업 중 올해는 일권역 엔필드 가평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를 2분기까지 마치고 올 3분기에 착공, 2024년 1분기 내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 가평 농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농식품, 신선 농산물, 수출 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 물류비 및 농자재 공동 선별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지역의 전통 문화 및 역사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가 경제로 이어지는 문화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자 2026년도 미영양강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 타독성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부지 확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일히 천년고찰 현금사와 아름다운 운악산을 포함한 운항리 일대에 추진하는 운악산 관광레저 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5월 길이 310m의 출렁다리가 완공되고 올해 안에 전망데크 설치 완료 및 마을 환경 정비 및 마을 광장 조성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영유아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을 조정 청평 설악 지역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친 청평면 어린이 놀이 체험 시설은 2월 중 건축 기획 용역을 발제할 예정이며 조정면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올해 공유재산 심의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 청년 면접정장 대여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등 가평 2030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째, 활력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력도시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도로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지방도 387호선 내방 연합 도로 확보당 사업, 국도 75호선 가평 목동 구간 확장 사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는 수도권 정기 기본계획 승인 후 가평 통합 치정수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 입지 선정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현안 사업 3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만 2천 명과 2026년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우리 군이 유치할 경우 도시의 활력이 넘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대회 유치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경기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입니다. 올 3월까지 가평군 의료원 설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시행 예정인 경기 북부지역 거점병원 설립 연구 용역에 우리군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등 정책적 근거를 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지사를 예방하여 도종합대회 및 경기의료원 가평병원 유치 등을 건의하고 국민의 유치 영원의 뜻도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사랑 기부제 모금활동 강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이 경우 재원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활동 강화로 재원 확충 및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군 재정 전망도 밝지 않지만 올해도 가평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힐링과 행복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열정과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부장님. 네, 경일보 김민수 기자입니다. 말씀하셨던 자라성 꽃 축제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름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확대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콘텐츠를 더 개발하실 건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그 기부제에 대한 거에 중점을 좀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평군의 목표액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억 원에 대한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그 기부에 효과를 미칠지, 그래서 그 타 시군과 비교하면 뭐 하겠으나 다른 데는 그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그 판매라든지 그런 뭐 알림 뭐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그 자라섬을 꽃 축제 개방으로만 이렇게 목적을 둬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축제에 대한 축제로 꽃만 놔두지 않고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문화 예술이 가미된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 고향사랑 기부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순수하게 이제 복지 쪽에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이 일단은 이 기부를 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들을 저희가 이제 기부하는 분들한테 드려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가평군에 대한 홍보로, 그러니까 고향 기부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홍보를 통해서 가평군에 내방할 수 있게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한 가지인데요. 경기 북부 거점병원 관련해서 지금 가평의 꽃동네 하고 지금 이게 들어오면 두 번째로 큰 걸로 들어오는데, 가평군 예산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하고 경제부지사를 만났을 때 이 꽃동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꽃동네는 전국 단위의 복지시설로서 사실 가평 구민이 주는 그 받는 혜택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 시군 부담률을 좀 도에서 좀 더 부담을 좀 해달라라고 건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기도지사님은 충북 음성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꽃동네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던 사항입니다. 1년에 우리 군세 세입이 750억에서 800억인데 여기서 매년 나가는 돈이 46억 정도 나가요. 굉장히 큰 부담이라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그 작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도지사하고 경제부지사를 만나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점병원 또 역시도 이 전철을 바꿔갈 때 눈에 보이듯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걸 가평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경기의료원이 설립이 되면은 모든 그 시설은 네. 도에서 도비로 운영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거기에 일부 시급 외층으로 뭐 운영비 쪽에서 뭐 어떤 지원이 있을 수는 있고, 우리도 또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해야 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거지, 전체적인 총괄은 경기도에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꽃동네 사업도 최초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가평군의 이님이 지금 재정질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이 의료시설하고 경기의료원하고 이 꽃동네에서 하는 그 복지시설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려요. 그러면 반대로 국립의료원이 가평군에 설립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이거 저기 의사나 간호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평군 낙후된 데 들어와서 근무할까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런 거는 가평군에서 운영 관리 책임을 다 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경기 의료원을 하게 되면은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거의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의료원이 만약에 실예로 들어서 가평군에 입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연천군이나 포천군상 인근 시군을 들여다봤을 때 가평군은 한 28억 정도의 적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8억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일 수는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응급실 진료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 한 5, 6억 정도가 우리가 분기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보태서 가면은,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게 경기도 내에서요. 평균 수명이 가평군이 굉장히 낮아요. 평균적으로. 왜 낮냐면은 젊은 사람들도 돌아가셔요. 응급조치를 못해서. 쉽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최소한도 빠르면 30분, 좀 길면은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할 부분이 아니고, 또 경기 의료원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 그러면은 전적인 부담은 경기도에서 지기 때문에 경기도 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경기도 의료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평군에는 병원급, 진짜 상급 병원급 병원이 진짜 있어야 돼요. 국민이 제가 아침마다 보고 밖에 50대 초반만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게 동양복으로 올라와요. 이 부분이 응급조치를 못해서 오는 부분이라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이제 다들 아파 보셨겠지만 가평 구민은 손이 조금 이렇게 찢어져도 이 손을 움켜잡고 30분, 40분 인근 시군을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가평군에 있어요. 우리 장염 걸려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배가 아파갖고 막 앰뷸런스 싣고 실려가는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 40분, 50분 이동했을 때 진짜 앰뷸런스 그 안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 반대로요. 죄송하지만 가평군에 제가 18년째 기자를 하면서 느끼고 들은 바에 의하면 교수님 말씀 맞아요. 병원이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인근 순천 남양주가 맞는데 가장 필요한 건 가평군이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숙제가. 두 번째는 인구가 늘리려면 가평에 하다못해 산부인과 하나조차가 없어요. 이런 거가 먼저라고 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유치해서 보건소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의사들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윤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의료 시설에 대해서 경기의료원에 그 해당가를 놓서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뭐 안과, 피부과 상당히 많은 그 전문 분야 쪽의 의사분들이 가평에 개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의료원이 가평군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의원급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다 들어가면? 지금 그 기존에 있던 뭐 내과나 정형외과 이런 의료진들은 가평에 있어요. 이런 부분을 치중을 하지 않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또 같이 그 경기의료원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진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의료시설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인구가 따라서 늘어요. 지금 가평 구민들의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들은 가평이 좋아서 왔다가 65세가 넘어가면은 이사를 다시 돌아가요. 서울로. 그래서 물어보면은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하면서 떠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있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인구가 같이 상승해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의료 시설이에요. 그러면 의료가 교수님 해결이 안 말씀대로 되면,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에 국립의료원이 많이 가평군이 유치가 된다면 네. 충분히 가평군이 필요로 한 부분 재정 덜 들어가고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포괄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가평 국민들이 이제 경기도 의료원 유치에 28,000여 명의 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질의응답 가능하면 한 분당 5분 이내로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네, 드라이브 TV 김정필 기자입니다. 사실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필수 시설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좀 유휴 병원 시설이라도 병상이라도 좀 유휴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평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필요한 시설이고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미 영남당 관광 안보 공원과 관련되어서 사실 북면에 연초에 이제 방문 가셨을 때 사실 거기서도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일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안보관광 공원이냐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용역이 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투자 대비 좀 타당성, 추진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검토도 좀 되어서 이게 좀 공약이시긴 하지만 과감히 좀 폐지도 검토하고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좀 초쳐서 죄송하긴 한데 네. 추진을 좀 오래되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예. 받아들일 의향 있으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고유의 의견이 나오면은 맞지 않는다라고는 용역도 공약사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 영양방 공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비전을 지시한 게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이라 했는데 가평군이 진짜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어요. 참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뭐 6개가 있고 가평에 미영양방이 있고 6.25 때 우방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적의 전투 수많은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곳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활용을 해야지 먼데 있는 친구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영양방 안보공원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도 사실은 그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풀라 그러면은 750억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안보 쪽의 유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안보를 본 거고 실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 문화 예술을 포함한 관광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공원 내에 상당히 많은 그 예술품들 꼭 지금 이제 학교 쪽에도 쭉 알아봤는데 대학교 측에 이제 그 미술 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보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큰 조형물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안보공원이나 가평군 전 지역에 쭉 설치해 놓고 거기에 팻말 달아주면 되거든요. 왜 거꾸로 우리가 보관료를 받아도 될 정도로 그런 문화예술을 가미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또 안보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우리 자산이니까 그리고 안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은 우리 진짜 가평군을 이끄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좋은 이름 명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 네, 저는 아시아부 숙행부장입니다. 저는 6번째 생활용무 10만 자족 도시를 하시겠다고 전임 군수님들부터도 계속 이 문제는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건데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좀 시간상 저는 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30년 살면서 인구는 진짜 이거는 안 늘어난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경기도, 연천, 양평, 가평 요게 이제 군이고 남은 시인데 특히 가평군 같은 게 인구 유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평군이 사실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자라섬 재즈거든요. 이거 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아직은. 자, 그렇다면 지금 가평군이 전문 이 일반 대학 4년제는 여러 가지 허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대학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전문 대학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전문대 공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거 이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가평군은 예술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전문 예술대 정도는 재즈와 관련됐든 대중이 됐든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는 20년이 넘게 이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봐요. 예,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가 지금 하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재진 감독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군에서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군에서도 지원도 하고 국민들이 다 지원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너무 한 사람에 얽매여 가지고 간다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발전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의들을 좀 내세워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제는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든 인재진이가 그 양반이 하든 어쨌든 그 양반한테 오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를 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자기가 좀 발로 뛰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인구 유입과 관련된 전담 부서는 아니더라도 팀 정도는 있어야 뭔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현재? 예. 있습니까? 예. 그런 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여기는 친환경을 중점으로 해서 실리콘밸리의 그런 연구단지를 좀 이렇게 유입시켜서 대기업 같은데 그래서 좀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그런 연구원들이 와서 여기서 살면서 인구 유입이 좀 될 수도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대학교 유치 건의 진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자로섬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떻게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해주셨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영부토록 지금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 관련돼서 우리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적극 좀 추진토록 할 거고 연구단지 부분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상원 태공리 쪽에다도 이제 경기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가 잘 진행돼서 상단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모두 잘 익어가고 있고 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단을 또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그동안 대학교 친구를 사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서 대학교 유치해야겠다, 공장 유치해야겠다 막 했는데 이게 너무 먼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먼 친구도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우리 자연을 경제로 꼽히는 이런 가평에 또 가평이 갖고 있는 유산을 갖고선 친구 삼아서 유치를 시키기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쪽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산단 부분도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인구정책팀의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좀 건의를 해서 지시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선 수고 많았습니다. 포스트 신문 김성욱 기자입니다. 네. 저는 가평군이 지금 스포츠 관광 이쪽으로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여름 되면은 교통이 막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교통 막혀서 가평 가기 싫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인국도 또 이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GTX는 참 이야기가 나오고만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설명 지금도 진행 중이신지 아닌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생활체육대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게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평사랑 기부제를 하는데 다른 데들은 저기 농산물을 주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농산물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펜션이 대부분 많거든요. 펜션하고 연합해서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 가평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사은품으로 들고 홍보하려고 하는데 펜션하고 연합해서 하는 거 요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연합회하고 한번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체전 인프라 사실 요즘 이제 스포츠 투어리즘이라 해서 스포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실제 유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체전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는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는 필요하겠죠. 체전 유치가 되게 되면은 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체육 시설에 대한 모든 기반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기체전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안 된 이유가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렸어요. 우리는 체육 시설에 대해서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우리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근데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경기도 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 문제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진짜 존경하는 현 시대에 우리 진짜 국민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요거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나름 그 제2경춘국도 좀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평까지 와 있는 도로가 가평을 거쳐서 춘천을 가는 거 접목시키는 거 이 부분하고 또 국도적으로 가평 국도 국미옥도까지 가는 도로 또 주밀리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도로 이런 거 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 행정기관만 믿지 마시고 우리 언론인 진짜 가평을 이끄시는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울 제2외곽순환도로 부분이 쭉 돌다가 가평만 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사실 있었던 분들이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못 챙기고 놓치고 간 사항이
우리 다 같이 통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 GTX-B 노선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거예요.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중앙정부에서는 GTX-B 노선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시각이 좀 있어요. 우선 급하지 않다. 급한 저쪽 D노선, 뭐 C노선 이쪽 쪽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춘천시하고 연계해서 그 용역 발주를 먼저 했어요. 작년에.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가평군이 실익이 얼마큼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동춘 전철 노선, ITX 노선을 그대로 이용한다 하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평군의 실익이 되도록 실익이 된다 하면은 강원도와 적극 협력해서 또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용역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분들이 회차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조건 정차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여기도 좀 버스 전용 차선을 두면 어떨까. 낮에는 아니래도 오전이나 오후나 출퇴근을 하거나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전용 차선을 둬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버스를 탈 때마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차원에서 어떤 고속도로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좀 심도 있게 의논들을 하셔서 한번 그런 전용 차선제를 좀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약속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의 그런 교통 편의를 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을 서울과 연계될 수 있는 노선 확충을 위해서 또 나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뉴스타임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난 연초에 6개월면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민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기사가 나간 이후로 젊은 세대, 특히 신혼부부, 특히 청년 세대하고의 간담회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오늘 발표에도 보면은 자녀 키우기 좋은 가평 그리고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 세대들하고의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점별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들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볼 계획이고 청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한번 청년의 눈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 계획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평 기자 간담회 주요 분석 브리핑 잘 들었고요. 발표를 하면 그런 것이 곧 각 우리 지역 주택 기자님들과 군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거를 좀 강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곳이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사람은 관광객은 없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계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광 쪽에 조금 군수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예. 진짜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예산 담당관께서는 우리 진짜 존경하는 국장님들께 보도 자료를 드릴 때는요, 가평군의 이익, 국민의 행복 쪽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설증이나 도로 확충, 또 관광에 관계된 이런 내용 위주로 좀 홍보를 좀 해서 가는 걸로 좀 홍보 자료, 보도 자료 좀 부탁드리기 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가평군이 이제 관광이 약간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가평군의 관광은 순수하게 자연 환경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자연환경 좋은 곳에 펜션을 줘놓고 또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그런 관광객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속 전철까지 강원도까지 뚫리게 되면은 가평군은 패싱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성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양강 공원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안보공원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와서 봐서 감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 그래서 체리형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무너져요. 수도권 내에서는 최고의 이런 절경이 없지만은 이제 바다가 쫄아나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도 좀 바꿔가고 있는데 지역의 그 펜션, 민박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께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분들이 관광객의 진짜 60%, 70%를 그분들이 들고 오셔요. 수많은 홍보비를 내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도 관광객이 와서 진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 진짜 응원해 주시면은 가평군이 많이 바뀔 것이에요.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아픈 부분이긴 해요. 가평군의 아픈 부분인데 전임 군수 세 분이 전부 다 법적인 문제로 참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지금 서태원 군수님은 지금 깔끔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계신데 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 이제 상위 기관에 뭐 건설부가 됐든 뭐 경기도가 됐든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따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 발목이 잡히면 말의 자양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이 가평군에 청년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 걸로 보도자료를 보고 있어요. 정말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뭐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다들. 먹고 살만 하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가시면 우리 서태원 군수님 액자에 퇴임하셔도 액자에 멋있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 대표님 대신해서 온 홍보편집위원 최옥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군수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 가평 인구 늘리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평에 한 달 살기나 아니면 귀촌교정 교육을 통해서
가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뭐한 20여 명 정도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평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류형이나 체험형 이런 관광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인구 10만이 힘들다면 그러면 관광 교류 도농인구 100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민자치 활동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도농교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저희 가평에 있는 그런 저희는 가평에 상품이 많지는 않지만 농산물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휩쓸고 가다시피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지금 이제 계획이 이런 도농교류 활성화나 도농체류 쪽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군수님한테 또 부탁드리고 기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가평 기초기농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도 드렸고요. 앞으로 도농교류로 해서 100만 인구를 도농교류 100만 인구를 좀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읍면별로 자매 결혼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맺으면은 그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도 가기도 하겠지만, 근데 주로 저희가 이제 도시 쪽으로 많이 겨냥해서 자매 결혼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농기초학교 많은 또 거기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나누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맛있는 점심 준비했으니까 이따 가셔서 못다 하신 말씀 많이 마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안내미 협조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 저희 군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군정 홍보팀이 홍보 미디어 팀하고 공보팀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